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떠나는 또리 옷도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춘천 레고랜드인데요. 레고랜드의 모든 것을 소개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춘천 레고랜드 로드맵 1번부터 73번까지 싹 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 꿀팁 20개까지 알려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은 레고랜드와 다소 떨어져 있지만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며 핑크존 7번 쪽이 제일 가깝습니다. 레고랜드는 호텔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레고랜드 외부부터 레고로 조립된 느낌이 물씬 난답니다. 10시에 개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저녁 9시에 폐장한답니다. 먼저 입구 쪽인 브리스트릿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표소에서 당일 현장 발권 가능하며 사전 구매 때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브릭테리아에서 음료와 팝콘을 사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구 왼쪽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입구 왼쪽에는 고객 서비스와 빅샵이 있는데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히어로 패스 등록과 라이드 이용 신장 기준 및 우천시 운영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빅샵은 진짜 통장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는데요. 빅샵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레고 상품을 포함하여 기념품과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가도 사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았답니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기념품을 정한 게 아니라면 나올 때 들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호텔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레고랜드 입구 쪽에는 유모차 대여소와 물품 보관소가 있답니다. 물품 보관소는 유로 서비스나 없으면 아쉽겠죠. 물품 보관함은 점보 사이즈, 대형 사이즈, 표준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준 사이즈는 크로스백 정도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입구 포토존에서는 직원분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찍은 사진은 포토샵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빅샵 바로 옆 입구 쪽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화장실 바로 앞에는 BTS 포토존도 있습니다. BTS 멤버 7명 모두 미니 피규어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이스 팩토리에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데요. 리필컵을 사면 모든 상점에서 음료가 무료 리필 가능하니 여름이나 가족 단위로 방문할 때 추천해 드립니다. 들어와서 나만의 포토존을 만들고 싶다면 레고 프렌즈부터 잠깐 들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브릭스트릿 카페에서는 출출함을 달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후쯤 간식을 먹을 겸 다시 들렸습니다. 저희는 카페라떼와 슈를 구매했는데요. 라떼는 샷을 추가하니 진짜 진했고 슈 안에는 크림이 들어있어서 더 맛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맥주와 노알콜 맥주, 크로와상, 샌드위치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초입에는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 라이드가 있답니다. 이 어트랙션은 아시아 국가 중 오직 춘천 레고랜드에서만 체험하실 수 있답니다. 뉴욕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곳이니 꼭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레고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레고들을 볼 수 있답니다. 신장 120cm부터 이용 가능하며 라이드를 타고 편히 앉아 즐기는 어트랙션이랍니다. 실내에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운영 가능하지만 저희가 갔을 때 점검으로 4시간 정도 임시 운행 중단이 있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인 만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영상으로 남겨보았는데요. 별도의 물품 보관 장소나 핸드폰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어 촬영을 진행하였지만 상하 좌우 흔들림은 분명 있기에 촬영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록색 용과 대화를 하면서 어트랙션이 시작되며 미니 피규어가 되어 이렇게 빙글빙글 도며 체험하는 기구랍니다. 제가 다양한 후기를 보니 점검이 조금 빈번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상황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상황이 궁금하시면 6분으로 이동해주세요. 퀄리티가 좋다.
레고 팩토리 라이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쉽게 볼 수 없는 형식의 놀이기구이니 꼭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걸 옷돌이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픽어브릭은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 라이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100가지 넘는 레고 브릭과 부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각인 서비스로 나만의 브릭도 만들 수 있답니다. 왼쪽부터 쭉 돌며 순서대로 계속 알려드릴게요. 브릭토피아는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곳인데요. 빅브리스 바이츠에서는 햄버거 세트를 즐길 수 있답니다. 매점 옆에는 식사 테이블이 있으니 오천시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답니다. 먼키 클라임은 보호자의 체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신장 95cm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영차 올라간 후 자유 낙하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엄청 즐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브릭토피아 포토존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먼키 클라임 앞쪽에 있답니다. 포토존에서 11시 방향 먼키 클라임 바로 옆에는 회전 목마가 있습니다. 회전 목마는 신장 110cm부터 가능하며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레고 목마라 매우 신선하답니다. 스낵 쉑에서는 통통한 핫도그를 맛볼 수 있으며 그 옆에는 화장실과 흡연 구역도 있답니다. 닌자고 라이브는 실제 극으로 하루 두세 번 진행되는데요. 시작 후 문을 닫으며 정시에 바로 시작하니 꼭 늦지 말아주세요. 가운데 자리와 앞자리는 제일 먼저 차니 10분 전 입장도 추천해드립니다. 레고 닌자고 라이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전통 인형극 블러크 스타일의 퍼포먼스와 함께 최첨단 4D 특수효과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극이 펼쳐진답니다.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매우 즐겁게 관람할 것 같습니다. 닌자고 라이브는 커튼콜 시간에만 촬영이 가능하답니다. 본 공연이 진행될 때에는 공연장 촬영은 금지니 이 부분 꼭 지켜주세요. 제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닌자고 라이브는 중간중간 효과음이 있답니다. 아이가 무서운 분위기를 무서워하거나 크게 울 가능성이 있다면 출입문 쪽에 착석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닌자고 라이브 옆에는 미니 피규어 마켓이 있으며 나만의 피규어를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크리에이티브 정글은 레고랜드 내에 제일 큰 놀이터 분위기랍니다. 천막이 쳐 있어서 오천시에도 이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에는 레고블럭 모양의 다양한 기구들이 있답니다. 유아들이 놀기 좋은 놀이기구부터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그물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꼭 한번 들려보세요.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최고일 듯합니다. 오후에 잠시 들리니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아이들의 천국은 여기인가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곳 안에는 칙칙폭폭 기차를 탈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신장 85cm부터 탑승 가능하며 대부분 유아 친구들이 이용했답니다. 보호자도 함께 탈 수 있는 기구랍니다. 스플래시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첨벙첨벙 노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를 띠며 계속 바라보았답니다. 더운 여름이면 더위를 날리기도 딱 좋을 것 같으며 화장실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옷을 갈아입히기도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브릭토피아 다이너는 피자, 파스타, 샐러드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피자 뷔페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쏙 되실 것 같습니다. 어른은 25,000원, 어린이는 15,000원으로 내부는 매우 쾌적하고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 느껴서 평소에 소식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디스코 스피는 브릭토피아 다이너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디스코 스피는 보호자 없이 100cm부터 탑승 가능하며 DJ가 틀어주는 디스코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구랍니다. 디스코 스핀 옆에는 베이비 케어 시설도 있는데요. 갑자기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수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테이스티 트릿 크리에이티브 워크샵 로봇 플레이 센터는 나란히 위치해 있답니다. 테이스티 트릿은 다양한 캔디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너무 귀엽게 포장된 사탕이 많아서 사고 싶은 걸 참는 게 어려웠답니다.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은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약 데스크에서 예약을 하고 입장할 수 있으며 옆 공간에서는 단체 수업도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로봇 플레이 센터는 인기가 진짜 많은 곳인데요. 움직이는 레고 로봇을 만들어 보고 조종할 수 있답니다.
선착순 예약이니 이 부분도 잊지 말아주세요. 빌드인 테스트는 내가 만든 자동차로 경주를 하는 곳이랍니다. 공간도 진짜 넓은데요. 한쪽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이렇게 쉬운 경쟁을 할 수 있답니다. 브릭토피아 끝에는 레고랜드 전망대가 있는데요. 곧 다시 만나요 바로 뒤편에 있으며 레고랜드 전망대는 레고랜드에 오셨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구랍니다. 레고랜드 전망대는 보호자 없이 120cm 이상이면 탑승 가능하며 천천히 돌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아도 모든 뷰를 보실 수 있답니다. 약 43m 높이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레고랜드 모습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비가 살짝 와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경관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춘천의 자연과 레고랜드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11분 50초로 이동해주세요. 전망대 바로 앞에는 보조 배터리 대여소도 있으니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꼭 이곳을 활용하세요. 다음으로는 브릭토피아 위쪽 레고캐슬 알려드릴게요. 레고캐슬은 제일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이랍니다. 레고캐슬 왼쪽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놀이기구인 멀린 플라잉 머신이 있답니다. 신장 90cm부터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의 발 힘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롤러코스터 바로 옆에는 빌더 곰방이 있는데요. 이곳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입구가 아닌 성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아이들이 직접 성을 쌓을 수 있어 엄청 좋아하니 시간을 꼭 주세요. 레고캐슬 내에는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 큰 성 앞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성이 바로 그 유명한 롤러코스터 드래곤 코스터 입구랍니다. 용 모양의 레고를 타고 탐험이 시작되는데요. 신장 100cm부터 탑승 가능하며 낙차가 크지 않지만 옆으로 기울어져 스릴감 있게 운행되기 때문에 성인도 스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래곤 코스터를 나오면 바로 로얄 마켓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레고랜드 대표 굿즈들과 칼 모양의 기념품들이 많이 있었고 로얄 마켓에는 특히 어린이용 의류가 다양했답니다. 가격이 엄청 사악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비가 살짝 와서 저희는 우비와 우산을 구매했는데요. 현재 여름맞이 특별 할인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우산을 50% 할인받아서 구매했답니다. 레고캐슬에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한 곳인 나이츠 피스트랍니다. 식당 앞에는 실시간으로 다른 식당 영업사항을 알 수 있답니다. 나이츠 피스트는 햄버거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레고랜드 식당 중에서 제일 레고랜드 분위기가 나는 식당이었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반마리 가격은 각각 11,000원으로 기억하며 성인 2명이 먹으니 적당히 배불렀습니다. 끼 식사하기에는 제일 괜찮은 곳이라 느꼈습니다. 유로 물품 보관함은 아래쪽 레고랜드 입구에 하나 있음. 위쪽 레고캐슬에는 무료 사물함이 있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 내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화장실 내부 역시 알록달록 레고 블록 느낌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으며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세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실 호이대는 귀여운 레고 목마를 타는 것인데요. 신장 95cm부터 탑승 가능하며 말을 타는 느낌과 비슷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멀린의 마법열차는 레고캐슬 가장 마지막 어트랙션인데요. 마법사와 함께 빙글빙글 도는 어트랙션으로 마법열차 역시 레고 블럭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꿀렁꿀렁 움직이는 어트랙션이랍니다. 레고캐슬은 마지막 성문까지 웅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늑대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으로는 레고캐슬 옆 닌자고 월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닌자고 월드는 레고캐슬 넘어 있답니다. 레고 닌자고 월드는 붉은색이 돋보이는 곳으로 위겐볼에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답니다. 위겐볼 왼쪽 코너에 화장실도 있답니다. 제2의 번개 훈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랍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곳을 재빠르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닌자고 월드 대표 어트랙션인 닌자고 더 라이드는 4D 라이드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어트랙션이랍니다. 레고랜드에서 꼭 체험해 보아야 하는 어트랙션 중 하나랍니다.
닌자고 히어로가 되어 손끝으로 악당을 직접 무찌르는 게임이랍니다. 탑승 전 주는 4D 안경을 쓰고 자리에 착석하시면 된답니다. 이 라이드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지러우시면 살짝 안경을 벗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4D 체험이라 열기도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피죽피죽 쏘면서 라이드를 즐겨주시면 된답니다. 세상 진지한 종이쌤의 손끝을 잘 봐주세요. 라이드를 마치면 이곳 마스터우 웨어하우스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닌자고 관련 기념품들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닌자고 및 멋진 레고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레고를 조금 만들어봤다는 어른과 아이들에게는 필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어 스피너는 서서 빙글빙글 놀 수 있는 놀이랍니다. 군데군데 넓게 설치되어 있고 두 손은 꼭 잡고 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곳은 닌자고 월드 대표 포토존, 엄청난 인기 장소랍니다. 닌자고 월드 가운데에는 어른들이 좋아할 멋진 명소처럼 꾸며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점점 이런 자연을 담은 곳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곳인 암벽 등반도 닌자고 월드에 있답니다. 카이즈 애플 프라이즈는 레고랜드 시그니처 디저트를 먹어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계피로 코팅한 청사과 튀김을 휘핑크림에 꼭 듬뿍 찍어 드셔보세요. 닌자고 월드 마지막은 닌자고 놀이터랍니다. 낮게 되어 있어 영유아 친구들에게 딱 맞는 놀이터라 느꼈습니다. 닌자고 월드도 잘 살펴보셨나요? 닌자고 월드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으로는 해적의 바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닌자고 너머에는 해적의 바다가 있는데요. 무서운 것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스 어웨이는 해적의 바다에 오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구랍니다. 신장 105cm 탑승 가능하며 폭풍우를 만난 배에 탔다고 생각하고 즐기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스 어웨이 우측에는 브릭비어드 스낵스가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선장이 준비한 핫도그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파이러츠 놀이터는 2세에서 5세용 놀이터로 아이키와 비슷한 선장과 함께 친구가 되어 사진을 남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스플래시 배틀은 해적의 바다 메인 어트랙션인데요. 눈앞에 있는 물대포로 물총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없이 최소 130cm부터 이용 가능하며 다른 탑승객들과 구경자 모두 함께 놀 수 있는 꿀잼 어트랙션이니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휴르 해적선은 해적한 모양의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는데요. 나름 길이가 긴 편이라서 아이들이 쉴 틈 없이 즐기더라고요. 트레저 헌터는 보물찾기 모래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안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영상 촬영은 못했지만 엄청 고운 모래들이 있으며 습감 체험 놀이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적의 바다는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레고시티로 가볼까요? 레고시티는 종류가 제일 많은 곳이며 직업 체험하기도 좋은 곳이랍니다. 파이어 아카데미는 외관만으로도 압도적인 스케일인데요. 파이어 아카데미는 어린아이들이 꼬마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90cm부터 참여 가능하고 소방차를 운전하고 불타는 건물을 화재 진압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랍니다. 물대포를 발사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그 후 다시 돌아오는데요. 수동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답니다. 파이어 아카데미 앞에는 레고시티 공항이 있답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신장 90cm부터 탑승 가능하며 꼬마 조종사가 되어 비행기를 운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시티 스낵스에는 추러스를 맛볼 수 있답니다. 시티 스낵스 옆에는 레고랜드 익스프레스가 있는데요. 보호자 없이 110cm부터 탑승 가능하며 레고랜드 익스프레스는 기차를 타고 레고랜드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비가 오는 날에도 대기 시간이 무려 20분이나 있었습니다. 전망대를 통해 위에서 레고랜드를 본다면 익스프레스는 내 눈높이에서 모든 곳을 관람할 수 있답니다. 기차가 돌아올 때 핸드폰 촬영을 하며 운행이 중단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3번 라이브 댄스 공연이 이루어진답니다. 잠시 앉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시티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레스토랑이랍니다. 샐러드, 스프, 그릴, 오븐 요리, 디저트를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답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무실은 시티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답니다. 이곳 한 곳에만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티 레스토랑 앞에는 스튜디오 스토어가 있는데요. 레고 모자 맛집은 이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스토어 옆에는 레고시티 경찰서가 있답니다. 레고시티 경찰서는 경찰 체험하는 곳이 아닌 블럭 조립 공간이랍니다. 이 경찰차에 탑승하고 사진 찍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시티 경찰서 뒤쪽에는 베이비 케어실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시티 경찰서 맞은편에는 4D 시네마가 있답니다.
공연 시간은 매우 많았는데요. 30분 간격으로 진행되며 휴식 시간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인 서퍼 놀이터입니다. 뒤에서 물폭탄이 팡팡 터져 아이가 깜짝 놀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웨이브 레이서는 레고시티 대표 어트랙션으로 이날도 줄이 엄청 길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라이더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이런 종류의 물위 놀이기구는 한국에서 춘천 레고랜드가 처음이라 인기가 정말 많답니다. 100% 물을 맞는 놀이기구이니 물에 젖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마리나 스낵스는 레고랜드 맛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출할 때나 집을 가기 전 저녁 해결로 딱 좋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른 곳에 비해 진짜 많았습니다. 각각 단가만 보면 사악하지만 이만한 식사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울 때에는 꼬치 어묵이나 꼬치 우동을 추천해드리는데요. 깨알 꿀팁으로 꼬치 어묵은 꼬치가 3개, 어묵 우동은 꼬치가 1개랍니다. 그리고 나무 포크가 포크의 기능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뺏어가려고 해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곳은 드라이빙 스쿨인데요.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은 유아 이용으로 왼쪽 출입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아만 이용 가능하며 안에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신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줄에 맞춰 잘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답니다. 드라이빙 스쿨 놀이터는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공간이 다여서 아이들이 놀기보다는 보호자분들 대기 장소로 이용되는 듯합니다. 시티샵은 드라이빙 스쿨 체험을 하고 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개별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빙 스쿨은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드라이빙 스쿨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춘천 레고랜드 초창기에는 성인도 이용 가능했으나 기기 고장 등 이유로 아동들만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른들은 과감히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 시티 항구는 제가 레고시티에서 제일 감탄한 곳인데요. 거대한 레고로 만들어진 부둣가랍니다. 생각보다 엄청 넓고 거대하답니다. 물 주변이라 느낌도 색다르니 꼭 경험해보세요. 시티항구 옆에는 해상경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해상경비 아카데미도 레고시티에서 엄청 인기 많은 어트랙션이랍니다. 진짜 운행해야 되며 부둣가 전체를 돌고 와야 하기에 해상경비 아카데미는 대기시간이 긴 편이랍니다. 이렇게 레고시티 탐험은 끝나는데요. 끝났다고 절대 나가시면 안되고 바로 옆에 있는 미니랜드도 들려서 감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랜드까지 같이 가보실까요? 추가 꿀팁도 아직 남아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미니랜드는 진짜 레고들이 만들어진 세상인데요. 유아 때부터 레고에 환장하던 저는 이것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너무 경이롭지 않나요?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시 곳곳도 다 레고로 꾸며져 있답니다. 진짜 이곳에서만 안 찍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유가 생길 때 미니랜드만 따로 영상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서울도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서울 랜드마크 모두 레고로 조립해 만들었답니다. 시그널도 있고 프로포즈를 받은 남사타워, 움직이는 콘서트장까지 감격 그 자체였답니다. 움직이는 남산 케이블카, 진짜 디테일이 대박인 것 같습니다. TMI로 미니랜드는 저희 부부 추억 장소가 진짜 많았는데요. 경복궁 또한 종이쌤이 저에게 처음 고백한 날이기도 하답니다. 전통의 미를 엄청 애정하는 저에게는 경복궁이 최애였습니다. 우리 역사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경주 또한 미니랜드로 되어 있는데요. 경주의 대표 유적지와 문화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여행 숙소가 궁금하신 분은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강원은 강원도 각 지역의 명소를 대표로 미니랜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미니랜드를 보면 여행 장소를 정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울산바위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미니랜드 부산은 해운대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항구의 도시인 부산을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곳만 계속 바라볼 것 같은 부산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이드맵의 마지막 해운대 미니랜드랍니다. 해운대는 해수욕장과 랜드마크 건물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앞쪽으로 사진 야구장도 만들어져 있는데 관중들은 총 몇 명일까요? 공식 홈페이지 가이드맵에는 없지만 제주 미니랜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이드맵이 리뉴얼되면 이곳이 74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 예측은 맞게 될까요? 미니랜드 어딘가에 이 거북선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미니랜드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심이 살아나는 이 미니랜드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다. 진짜 꿀팁은 가장 마지막에 있죠. 레고랜드는 재입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되고 입출구 직원분들께 꼭 문의하신 후 나가셔야 합니다. 이날 비가 와서 불꽃놀이를 못 봤지만 간혹 행사를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주차 요금은 1시간 무료이고 종일은 12,000원이랍니다. 사전 무인 정상기도 여러 대 있답니다.
이쪽 할인 제도는 없으며 현금 결제도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레고랜드 총정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쿠키 영상까지 다 봐주세요. 안녕!